피의자들의 수상한 여권 인맥, 바로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련 소식입니다. 투자처를 속여 펀드 자금 수천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경영진이 구속이 됐습니다. 먼저 이게 뭐 어떤 사건인지 사실 조금 복잡해서 우리 조성규 변호사님이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한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펀드 자금을 모아가지고요. 네.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는, 그러니까 네. 조금 안정적인 회사 있잖아요. 네. 거기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상품 설명서나 이렇게 다 한 다음에 네. 결국은 부실한 회사에 채권을 투자를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망한 거예요. 아, 그래서 5천억 중에서 한 1,000억 정도가 지금 환매를 이제 못 해주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속여서 돈을 모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기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자본시장법 위반, 부정거래 이 두 가지 이제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이 되는 겁니다. 예. 네. 보니까 경영진들이 구속이 됐어요. 뭐 대표, 이대 주주, 이사, 뭐 말씀하신 대로 사기 혐의, 부정거래 혐의 등등으로 이제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몇 천억 원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사실 감은 안 오지만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크구나. 피해 규모, 피해자 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이제 혐의는 사기나 자본시장법 위반인데요. 네. 지금 이 피해 규모가 투자자가 벌써 이제 1,163명입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개인 투자 979명, 네. 법인 투자 184명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자금 규모가 5,151억 원으로 5천억이 넘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총 46개 펀드에서 사실상 거의 환매 불가 이제 그 판단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투자했던 금원을 대부분 환수를 못하는 이제 전액 손실로 네. 보시면 이제 전액 피해가 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조혜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밀양에서 이제 자신의 지역구 밀양이네요. 밀양에서 2,300만 원을 갈취하던 신동방파 조직원이 13년 후 회사 10여 개를 이끄는 대표이사가 된 배경에 여권 유력 정치인이 있는 건 아닌지 의문스럽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이 이혁진 전 대표의 여권 인사들과의 관계가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를 한 적도 있는데요. 일단 이혁진 전 대표 과거에 민주당 회의에 참석했을 때 모습 한번 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번 2012년도에는 서초갑에 출마를 한번 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더불어경제실천본부 대변인을 맡게 된 이혁진입니다. 지난 24년간 금융인으로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더불어경제 콘서트를 통해 도탄에 빠진 민생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효비 회장님. 네. 어쨌든 이 이혁진 전 대표라는 분 민주당과 상당히 좀 인연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2년도 예. 총선 때 예. 서초갑에서 출마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예. 뒤에 나오는 사진 같은 것들이 아마 그런 사진인 것 같고요. 네. 지금 보신 것 같은 경우 2016년 예. 그러니까 총선 전에 민주당 회의를 할 때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여권의 핵심 아까 정확히 얘기하면 유력 정치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아마 그거는 그 이혁진 대표의 민주당과의 정치권 경력 예. 그걸 아마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혁진 대표도 스스로 밝히고 있지만 지금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예. 이혁진 대표가 현재 대표가 아닙니다. 아, 그리고 지금은요? 어제 3명의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들 예.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이모 씨라고 돼 있긴 하지만 그분이 이혁진 씨는 아닙니다. 아, 네. 그렇군요. 보니까 이혁진 전 대표 과거 출마 이력도 잠깐 짚어봤는데 당시 전략공천을 받았을 당시에 뭐 유죄를 선고받았던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공천 과정에 뒷배가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변호사님. 네네. 전처를 목을 조르고 예. 폭행해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상태로 네. 서초갑에 전략공천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조금은 이제
경선, 그러니까 저 후보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문제시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공천을 받은 부분, 이것들이 이제 조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임종석 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 예. 한양대 86학번 동기입니다. 예. 그래서 2006년도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제 임종석 그 이제 특보가 특보, 예. 이사장으로 있을 때 예. 이사로 활동을 같이 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연으로 뭔가 좀 정치적인 지금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역시 이제 조혜진 의원도 함께 주장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네, 일단 뭐 이게 같은 학교, 같은 학번이라고 무조건 뭐 관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게 의혹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하나씩 지금 뭐 퍼즐을 좀 맞춰지는 상황인 건데 이 옵티머스의 전현직 임직원들이 또 대부분 한양대 출신이다. 이혁진 전 대표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지금 논란이 되는데 또 이 피의자인 윤 이사라는 사람의 아내는 지난해까지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행정관으로 근무를 했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네,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실제 사실인 것 같고요. 예.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에 대해 가지고 철저한 수사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사실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예. 각종 인맥이나 우연적으로 맞아들어진 사건들을 가지고 예, 예.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배우가 있는 것이냐 하는 거는 사실은 적절치는 않습니다. 네. 전략공천 얘기만 놓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가 2012년인데 19대 총선입니다. 예. 아시다시피 18대 총선의 민주당의 의석수는 100석도 안 됐었습니다. 네. 서초갑에 공천하는 사람 당연히 한 명도 없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무슨 당시에 이혁진 대표를 전략공천을 무슨 인연이 있어가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상식에 맞지는 않고요. 네, 예. 나머지도 학번이 같아가지고 무슨 연관이 있다거나 예. 그리고 임종석 실장 관련해가지고 2006년인데 예. 2006년도에 임종석 이사장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네네. 권력 실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지. 지금은 좀 냉정하게 지켜보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거는 피해 규모도 크고 피해자들도 많으니 네네. 어떻게 하면 철저하게 수사할 것인가. 예. 이게 지금 관심이 모아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큰 의혹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법 절차상으로 예. 이혁진 전 대표가 이렇게 큰 일을 저지르고 2년 전에 2018년 3월에 해외로 출국해서 잠적합니다. 네네. 당시에 70억대 횡령 그리고 조세 포탈 상해 성범죄 등으로 피의자 상태였어요. 예. 이 정도 되면은 출국 금지되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출국 금지가 안 되고 유유히 출국을 했어요. 예. 그 지금까지 잡히지도 않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죠? 두 번째, 이런 여권의 어떤 정치권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으면 네. 대부분 검찰에서도 반부패 수사부로 보냅니다. 아, 예, 예. 그런데 일반 형사부로 보냈어요. 그러면 이게 조금은 의아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전혀 없이 이루어진 그냥 단독 범행처럼 지금 취급을 하고 조사를 시작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사 과정에라도 반부패 수사부로 이첩이 되거나 이관이 돼야 될 부분입니다. 네. 네. 이것과 관련된 수사가 정치권으로도 뭐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혁진 전 대표가 본인의 이제 SNS를 통해서 여권 관계자들과의 뭐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의혹들 때문이거든요. 실제로 뭐 블로그에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라든지 여권 관계자들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좀 과시하듯이 올려놨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 사진들 저도 봤습니다. 네. 2012년도 사진들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네. 예. 선거 때 사진이고 항상 이제 정치인들 간에 누구와 친분이 있었냐 뭐 이러면서 비난을 할 때 보면은 선거 유세 때 누가 옆에 서 있었냐 이런 건데 네. 선거 유세 때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사진이 찍히기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 예. 12년도에 선거 사진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 적절치는 않다고 보이고요. 예. 네. 그리고 아까 조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배당 문제가 있는데 네. 사실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전에는 남부지검의 금융조사를 네. 담당하는 특수부에서 했었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정부 들어가서 검찰개혁하면서 우리 특수부들을 다 없애지 않았었습니까? 예, 예. 그래서 1차적으로 배당되는 거는 지금 조사부에 배당이 된 것 같고 네. 지금 검찰 입장에서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문제가 지금 전모가 밝혀지면서 특별수사팀 만들어가지고 규모를 키워서 제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믿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무슨 이거를
뭐 봐주기 위해 가지고 조사부 배당을 했다거나 이런 거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많은 의혹을 품은 채 지금 2018년부터 해외에 도피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이혁진 전 대표 측은 이번 사건과 선을 긋고 있습니다. 구속된 김재현 대표에게 경영권을 빼앗겼고 이번 펀드 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조현욱 협의회 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